네, 안녕하세요. 제주형아입니다. 두루두루 제주, 오늘도 동문시장 근처로 나와봤는데요. 오늘 주제는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이에요. 동문시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동문시장과 동양극장입니다. 저 건물을 시내하우스라고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처음에 동양극장이라는 이름으로 극장이 개관을 했다가 중간에 시내하우스로 바뀌었었고요. 지금 현재는 극장은 운영은 안 되고 있어요. 시장하고 상가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자리를 옮겨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시 건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산지천으로 내려왔는데요. 여기가 좀 아무래도 차 소리가 덜 들어갈 것 같아서요. 동문시장 얘기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동문시장이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다가 점점 그 규모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형성되기 마련이잖아요. 다 그럴 것 같은데요. 여기도 제주 이제 성내 동문 근처에 있어서 동문시장이 됐겠죠. 서문시장도 있고요. 또 뭐 다른 지역에는 중앙시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됐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부터 쭉 있었던 걸로 이제 제 추측에는 그런 것 같은데 54년도에 동문시장에 큰 불이 납니다. 54년도 3월에 큰 불이 났는데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시장에 불이 한번 나면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큰 불이 나서 112채의 건물이 다 전소가 됩니다. 112채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일대가 그냥 다 초토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발생된 재산 피해가 1억 7,900만 양이라고 하는, 1억 7,900만 환이죠. 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물가로 따져보면 얼마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사실 억이라는 숫자가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한 30년이나 됐을까요? 응답하라 시리즈 드라마 보면 태기 아버지한테 음마 아파트를 사라 그런 얘기 하면서 5천만 원이라고 해요. 옆에서 무슨 아파트가 5천만 원씩이나 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1억이라는 숫자는 사실 감이 잘 안 오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단위, 화폐 단위가 다르긴 하지만 조선시대 때도 국가 예산이 한 500만 양 정도였거든요. 그 시절에도 억이라는 숫자는 감히 상상도 못할 숫자였던 거예요. 근데 54년도에 1억 7천만 환 피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의 피해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이게 실화냐 싶을 정도로 황당한 일이 또 발생합니다. 3월 달에 그렇게 큰 불이 나고 10월 달에 또 불이 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 일하시던 분이 담뱃불을 제대로 안 끄셔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 화재 때 남아있던 23채의 건물이 완전히 다 타버립니다. 그 23채에 있던 점포들이 한 130개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3개 130개 점포니까 첫 화재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점포들이 피해를 봤던 거죠. 그렇게 두 차례 큰 불이 나고 11월 달에 다시 이제 재개장을 해요. 근데 3월 달부터 3월 화재 때부터 이렇게 재정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일부 금방
시장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나왔던 거겠죠. 그래서 지금 그 동문 공설시장 있던 자리에서 다시 재개장을 합니다. 동문 공설시장은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차 주차 시켰던 그 주차 타워에 있는 그 건물이거든요. 지금 뭐 1층은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는데요. 거기가 동문 공설시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화재가 났던 그거를 이제 재건하는 계획에서 오늘의 주제 동문시장과 동양극장 이 건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계획이 되는데요. 이 건물을 설계하신 분은 김한섭이라는 건축가세요. 김한섭 건축가는 제주 출신인데요. 1920년도에 제주에서 태어나셨고, 뭐 태어나서 제주에 그렇게 오래 살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제주 출신이라고 얘기들을 하고요. 그 근대 건축물, 근대 건축사에 그래도 이름을 남기시는 굉장히 훌륭한 건축가십니다. 김한석 건축가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1920년에 제주에서 태어나셨는데 3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한 12살 정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돌아가시고 나서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전라남도의 송정공업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요. 거기서 이런 뭐 건축이나 토목 같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배우셨겠죠. 그리고 만주국에 뭐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이니까 만주국까지 가셔가지고 건축국의 하급기술자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 식민지 시절이었으니까 식민지 백성으로 되게 차별도 받고 한계도 느끼셨겠죠. 워낙 힘들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1939년에 일본으로 공부를 하러 가십니다. 유학을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일본 대학에 고등공업학교 건축과에 진학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대로 건축 일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축사로 활동하게 되시는 건데 나중에 또 공부를 하시려고 뭐 밀항을 해서 일본에 가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저 건물을 건축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건축관이랄까요? 설계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이렇게 사회 환경이 건축의 그 공간과 형태에 녹아들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건축물이라는 게 사람이 사는 공간이고 또 사람들이 생활하는 또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 지역성이 건축물 안에 배어 있어야 이렇게 뭐랄까요 좀 더 효율적인 건축이 된다 생각을 하시고 또 그 그러니까 건축물을 설계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러니까 뭐 건축 기술이라든가 재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따가 건축물을 이제 그 건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좀 이 지역의 지역성을 많이 담으시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선박의 모형을 많이 이미지를 차용하셔가지고 설계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산지천인데요. 예전에는 배가 여기까지 올라왔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쪽 편으로 쭉 가면 서부두거든요. 서부두로 이어지는데 그 항구에서 여기까지 배가 들어왔었다고. 그래서 사실 이 동문시장 앞이 거의 뭐 항구 도시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박의 이미지를 많이 차용하셔가지고 설계를 하셨다고 해요. 자 그러면 다시 건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말이 꼬이네요. 일단은.
자, 이제 다시 동문시장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기 동문시장, 동양극장 보이고 있는데요. 동문시장 글자가 적힌 부분이 굉장히 뾰족하게 돼 있잖아요. 90도보다 좁아서 굉장히 뾰족한 느낌인데, 저게 선박의 뱃머리를 형상화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둥그런 창문도, 예, 선박의 창문을 차용해 가지고 저렇게 설계가 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런 동그란 창문을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당시에도 오래된 건물이었으니까 저는 일제시대 때 건물인 줄 알았는데, 예,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김한석 건축가님도 그렇고, 뭐 김중옥 건축가, 뭐 그 시절에 근대 건축물, 네, 한 획을 그으신 분들이 다 일제시대 때 공부를 하신 분이고, 그렇긴 한데 사실 그분들이 일본의 이미지, 건축 이미지를 넘어섰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들입니다. 그냥 제 이미지 느낌에 어렸을 적에, 소실 적에 그런 느낌이었다. 그리고 저 뒤에 지금 공사 중인데요. 지금 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요. 외관이 많이 상해서. 그런데 지금 저 부분이, 예, 영사실이거든요. 영사실. 예, 영사실인데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좀 가려져서 보이진 않지만 저기가 아주 그냥 배 조타실 그대로거든요. 조타실의 형상을 그대로 채용해서 또 역시 선박의 이미지 형상화한 거고요. 그 앞쪽으로 큰 공간이 이제 영사가 되는, 예, 빈 공간이죠. 극장 안에 공간인데, 저기는 이제 배의 돛을 형상화한 거예요. 이렇게 바람에 펄럭이는 듯한 모양으로 넓게 펼쳐져 있고, 그 앞으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생긴 모양은, 예, 파도의 모양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다 배 형상을 이미지화해서 건축 설계로 녹여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커피 플레이스라고 있는데, 뭐, 예, 안에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1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동문시장 입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 앞에 지금 동판으로 있는데요. 동문시장 주식회사, 1963년 12월 1일 착공, 65년 1월 31일 준공. 그 옆으로 해군소장 김영관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건물이 62년도에 설계가 완성이 되고 63년도부터 이제 시공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 김영관 해군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분은 제주도지사였거든요, 당시에. 저분에 대한 얘기는 또 이따가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동문시장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니, 아들이 막 어떤 때 불사. 자, 여기는 다 이런 포목집, 뭐 이불집, 커튼, 이런 건물들이, 이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쭉 돌아볼까요? 돌아봐도, 예, 다 1층이 전부 이런 한복집, 그런 거예요. 뭐 특이한 천을 구하시는 게 아니라면 여기서 웬만한 천들은 다 구하실 수 있거든요. 도민들도 많이 이용하신 가게들이고요. 자, 다시 지금 나가서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가 1번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뭐 열쇠집 있는 입구입니다. 네, 2층 가게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올라갔다가, 예, 손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뭐 가게 얘기해드리기 전에 아까 보셨던 해군 소장,
예, 김영관 씨 얘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데, 김영관 해군소장은 제주도지사로 왔었던 분입니다. 예, 해군소장이라는 직위 보시면 알겠지만 군인이세요. 군인이시고 준장의 직위로 36살에 제주도지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한 2년 반 정도 제주도에 계셨는데, 군사혁명위원회 명으로 내려오셨어요. 부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2년 반 동안 516도로도 세우시고, 중산간 지역까지 그 간이상수도 연결 사업을 하셨는데요. 제주도의 기반 사업, 사회 기반 시설들,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사회 기반 시설들이 많이 확충이 됐죠. 제주도도. 그런데 지금 저 동양극장과 동문시장의 경우는 사실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공공시설물로 제주도에. 그래서 김영관 해군소장께서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 건물이 공사가 이제 착공돼서, 그러니까 그 임기가 끝나기 2주 전에야 착공이 되거든요.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끝나신 거예요, 임기가. 근데 이제 저 건물이 다 지어지니까 아마 해군소장이 돼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저렇게 기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전 제주도지사가 아니고 해군소장 이렇게 찍혀 있는 걸 보면 역시 그 시절에는 군인들의 위상이 대단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 건물 2층에 여러 가지 포목점 외에도 여러 가지 가게들이 있는데요. 순서대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저기 바로 보이시는 커피 플레이스 하는 커피숍 있는데, 요새는 한 집 건너 한 집 커피숍이잖아요. 근데 이 주변에 그렇게 또 커피숍이 많지는 않아요. 특히 이 산진물 광장, 산지천 있는 이 광장 같은 경우는 그늘이 없어가지고 또 딱히 쉬실 만한 곳이 없거든요. 저 커피숍에서 시원한 거 한 잔 드시면서 좀 쉬시다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저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이상하다고 했던 그 야자수가 아주 훤히 보이거든요. 저 자리에서 뷰가 굉장히 좋아요. 광장 전체가 다 보여서 굉장히 시원한 느낌. 동문시장 안에 이렇게 구경을 하시다가 시원한 느낌으로 앉아서 땀을 식히실 수 있을 만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미용실이 있었죠. 미용실 머리 하는 거는 호불호가 갈리는 일이라서 또 제가 이용해 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섣불리 소개를 해드리기는, 조그만 오토바이인데 소리는 굉장히 크네요. 섣불리 소개를 해드리기는 어려운데 명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언이. 남자는 머리빨, 여자는 더 머리빨. 명언이죠. 머리빨 중요해요. 미용실이 있고요. 그 앞으로 선우스타일이라는 흑백 사진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핫한 곳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들 꽤 계실 텐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요새 사진을 잘 찍는 분들이 정말 많죠. 스마트폰도 워낙 잘 나오고, 그리고 아마 DSLR이 집집마다 있는 나라도 드물 거예요.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사진 다들 잘 찍으시지만 그래도 프로는 여전히 존재하고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확실합니다. 요새 사진관 가서 이렇게 사진 찍으시는 일들이 흔한 일은 아니실 텐데, 놀러 오신 김에 사진 한 장 찍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해서요. 4장에 2만원, 그러니까 한 장에 5,000원 꼴이죠. 굉장히 멋있는 사진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흑백 사진이에요. 흑백 사진 찍을 일은 별로 없잖아요. 사진의 색깔이 없어지면 본질과 진실에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말 후회 없이 사진 한 장 남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그 맞은편으로 윌로우씨라는 캔들 공방이 있는데요. 캔들 제품들도 판매하고요. 근데 보시면 굉장히 제주의 지역색이 드러난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한라봉이라든지 제주 바닷가, 해녀, 이런 방향제들도 있고요. 또 직접 해보실 수 있는 공방이니까, 예, 혹시 기회가 되시면 와가지고 직접 만들어 보시기도 하고, 또 뭐 선물 같은 거 사가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맞은편으로 린넨 상점이라고 맞춤옷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아직 좀 정리가 덜 되신 것 같더라고요. 새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좀 촬영하는 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따로 찍지는 않았지만, 거기도 아마 차차 정리가 되면 굉장히, 예, 맞춤 옷이니까요, 좋은 경험으로 옷을 한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뭐 협찬을 받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되게 특이한 건물이 동문시장 주변에 있고요. 또 오신 김에 뭐 차도 한잔 하시고 사진도 한 장 찍으시고 또 선물도 구입하시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겸사겸사 소개를 같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